저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아유 내가 진짜 이거 빨리 이직을 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직할 수 있나요? 학교를 다녀야만 돼. 12년을 다녀야만 된다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캐리스마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막 잘 보진 않는데 근데 부익남이라고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제가 이분 영상을 예전에 본 적은 있었는데 아무튼 썸네일이 뭐였냐면은 사교육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다. 이제 그거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이제 좀 봤어요. 듣다가 뭐라 그러지? 막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런 표현 아시죠? 일단 여러분 사교육비로 노후 자금을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교육비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작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 되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너무나 당연히 여러 과목 그리고 그 과목당 수업료도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게 한없이 커집니다. 요즘은 컨설팅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 스카이캐슬인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컨설팅을 실제로 받더라고요. 제 지인도 받더라고요. 진짜? 막 한두 시간 뭐 상담 같이 이렇게 받는 건데 한 2회인가 3회인가? 그런데 막 1,000단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 보내려고 하니까. 와,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 부익남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이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너무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교육 절대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많이 뒤처지는 아이라면은 사교육을 활용해서라도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는 되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아이가 자유롭게 건강하기만 하면 돼. 행복하면 좋겠어. 이거는요, 약간 좋은 방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부익남이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내가 너무 일을 못해. 그러면은 상사한테 맨날 혼나고 뭐 주변 이제 동료들도 다 좀 무시하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아유 내가 진짜 이거 빨리 이직을 하든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직할 수 있나요? 학교를 다녀야만 돼. 12년을 다녀야만 된다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직을 할 수 없다니까.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고 물론 걔 중에 그만둔 애들도 있죠. 막 학교를 아예 안 가거나 이런 애들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 착하죠. 저희들도 착하거든요. 막 그만두겠다, 뭐 학교를 안 가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참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할 경우에 힘들고 괴로워도 꾸역꾸역 참고 학교를 다닌다고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행복하고 건강한 애, 이거 공부를 너무 못하면요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기본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쉽거든요.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때 학교 수업 따라가는 정도로 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지금 예비 초등이라든가 7살, 6살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육아로 한글 떼면 가장 좋고요. 우리 다니엘은 이제 문자인지가 조금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저절로 한글을 깨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잘 안 돼서 결국 7살 학교 들어가기 2달 전에 겨울에 2달 만에 한글이 야혼가? 이 문제집을 가지고 한글을 뗐습니다. 약간 주입식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글을 읽고 어느 정도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아주 잘 쓸 필요 없어요. 읽고 쓸 수 있는 거 요것만 시켜주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다? 운동하고요. 건강하게 잘 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책육아. 한글책.
최대한 많이, 이렇게 많이라고 하면 또 애 자꾸 하루 종일 책만 읽어주려고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바보 엄마님 있죠, 하루에 한 권 읽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력으로 성공하셨죠.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근데 책육아를 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되게 결과론적인 건데, 책육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책육아를 하면은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내가 잘해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책육아 했던 애들은, 책을 읽었던 애들은. 근데 책육아가 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나는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받기만 하고, 학원 선생님이 막 알려주는 거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등 내내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 그러던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혼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다? 예비 초등 같은 경우는 한글만 읽고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요, 수학 교과서 1학년 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쉬워.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마다 다르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만든 거겠죠. 그 연령대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것도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가 전혀 이해를 못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곤욕이지 않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수학을,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 했어요, 문제집.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한 장씩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그 단원이 끝나잖아요. 학교 진도보다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문제집 한 장, 문제집도 제일 쉬운 걸로 그냥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니엘은 숫자 감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최상위 S까지 다 잘 풀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는 지금 예비 중3이고 작은애는 예비 중1이에요. 근데 두 아이 다 수학학원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그리고 영어 학원은 우리 큰아이가 제가 이런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8개월 다닌 게 다예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캐리스 같은 경우 지금 방학 동안에 이제 드디어 정석 혼자 선행을 해요, 수학 선행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가 스케줄 짜서 매일매일, 제가 꼬학풀이라고 학원, 긍정학원, 그리고 플래너, 하루에 뭐 할 건지, 그리고 다이어리, 요거를 인증을 하는 꼬학풀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도 인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캐리스가 인증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수학 공부,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사고나 특목고 가려고 할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선행하면 돼요. 우리 캐리스는 좀 자사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선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행을 100% 이해를 하면 선행을 해도 되거든요. 캐리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봤는데 100%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교육비 쓰는 거는 태권도. 저희 아이 둘 다 태권도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교육비 300만 원 중에 과연 운동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공부 사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100%다. 그러면 저도 빚내서라도 사교육 다 시킵니다. 누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 캐리스 빼고 다 학원 다녀요. 초등학교 한 5학년? 그때부터 자기 혼자 또는 한 명 더, 한 반에 학원 안 다니는 애가 그랬어요. 중학교 가서 100%예요. 우리 캐리스 빼고 다 학원 다니든 가외하든 해요. 그런데 사교육하면 다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다 잘해야지. 다 잘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항상 초등학교 때 아이들 공부하는 가장 기본, 정말 그냥 이것만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만. 재미, 습관, 이거요. 공부를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육아나 노출 영어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습관으로 하면 되거든요. 책육아를 재밌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리고 영어 노출, 좋아하는 흘려듣기 영상 보고, 좋아하는 책 보고, 이걸 그냥 습관으로 만들어서 얘네들만 그냥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런 날이 와요. 우리 다니엘도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예, 캐리스는 이제 조금 원래 약간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웜업이 된 거죠. 책 육아와 노출 영어로. 그리고 엄마표 수학. 엄마표 수학도 딴 게 없어요. 엄마표 수학은 뭐냐면요, 엄마가 가르치지 않는 수학이에요. 저 수학 잘하는 사람 아니고요. 네, 저 영어 강사 출신. 네, 수학 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 엄마표 수학으로 초등 6년 내내 했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지가 알아서 혼자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인강 활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수학을. 그렇게 예습도 하고 뭐 선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 많아요. 엠베스트, 아이스크림 홈런. 아, 그리고 EBS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사교육비 300만 원? 안 들여도 돼요. 안 하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기본만 되게, 학교 수업은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만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공부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때 아이가 달린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달릴 때, 예를 들어 우리 캐리스가 과학학원을 보내달라고, 처음으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두 군데를 다 가보고, 아, 이게 좋다라고 해서 그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가 원할 때 학원을 보내야지 진짜 돈 들인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학원 하나도 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그때 처음으로 과학학원 보내달라.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학원을 보내는 거. 사교육비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또는 지금 예비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엄마들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많은 사교육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네, 운동시키세요. 그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진짜로 부동산 투자하시고요. 저희 집 빚 많이 내서 집을 샀는데 그거 다 갚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제가 일하기 전에요. 저 유튜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맞벌이도 중간에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맞벌이 해도 애 사교육비 한 달에 300, 400 이렇게 들이면은 집을 어떻게 사요? 투자 못 하고요. 엄마 아빠가 집도 하나 없어. 그런 상태에서 애 사교육 엄청 시켜.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가면 취직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사업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성공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집도 절도 없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의 기본, 일단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애 사교육비는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거, 아이가 원하는 거. 네. 그리고 아이가 진짜 뛰어나거나 정말 뒤처진다면 사교육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90%의 평범한 아이들, 저는 정말 학원 하나도 안 보내도 된다고 진짜 생각해요. 제가 자꾸 제 책을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초등 몰입 영어 여기 보면은요, 일단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엄마표 수학 어렵지 않아요. 그 수학 카테고리 있어요. 네, 이거 카테고리 수학만 쫙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책 육아하시면 돼요. 국어. 아, 네, 정말 여러분, 사교육비 300만 원?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런 영상 올리면 항상 조금 안 좋은 댓글도 달리던데, 댓글에서 질문해 주세요. 네, 악플 말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거 정말 현실적인 대답해 드릴게요. 진짜 그 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돈 공부하시고 자기 개발하시고, 여러분 엄마 운동하시고, 진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잘 살아야 애가 잘 살아요. 지금 당장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어. 네. 아, 정말 여러분 진짜 중심을 잡고, 사교육은 정말 해야 될 거 시키시고, 안 해도 될 거 굳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하시고 노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엄마 자기 개발하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진짜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